네, 안녕하세요. 역세길로 나아가다 진서로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2019년에 시행된 45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5년 현재 심화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 45회 한능검 고급시험은 아마도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 될 겁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심화시험의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들은 특히 조금 더 집중해서 이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부여 송국리에서는 비파형 동검, 거푸집 등 가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출토가 되었고, 다수의 집터 등 마을 유적과 고인돌이 남아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부여 송국리 유적이 나왔는데 특히 비파형 동검 및 거푸집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고인돌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청동기 시대는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농경 문화가 신석기보다 조금 더 발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청동으로 만든 도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거푸집도 이제 청동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급 발생의 증거로 이제 고인돌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만 이 시기에도 농사에 쓰였던 기구들은 여전히 돌로 만들어졌던 시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돌 농기구가 반달 돌칼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선지에 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라는 게 이제 5번의 답이 1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였다. 이건 이제 구석기 시대.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여 사용한 건 철기 시대죠.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된 거는 고려시대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제 우경이 장려된 거는 신라시대의 지증왕 시기부터고, 기피가리, 그러니까 심경 방식이 일반화된 거는 고려시대로 보는 게 좋아요. 자,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라는 거, 이거는 그 신석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구석기 시대 때도 계급은 없었습니다만, 그때는 공동체 생활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족 단위의 그런 생활이었고, 이제 신석기가 되면서 이제 가족이 조금 더 모여서 시족 단위, 내지는 이제 조금 더 모이게 되면 부족 단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대군장이 없고 한 이래로 후 읍군 삼로가 있어서 하오를 통치하였다.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죠. 자, 읍군 삼로라는 데서 사실은 나라가 두 가지가 압축이 돼요. 동해하고 옥저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그 중에 어느 나라냐를 결정짓는 키워드가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요게 그러니까 음락의 경계를 중시한다라는 거죠. 음락 간의 경계 중시. 그러니까 요거랑 관련된 풍습이 이제 책화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동해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지에서 동해에 관련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동해에 관련해서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기억해야 되는 게 단군, 과하마, 반어피 같은 특산물이 나왔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 제천 행사의 이름이 무천이었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입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라는 게 동해에 대한 요 설명이겠고, 이제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였다. 요건 이제 대표적으로 부여나 고구려 요런 나라들을 들 수도 있죠. 물론 가야도 포함됩니다. 이 동해 그리고 옥저의 경우에는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사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그냥 여러 나라들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이르는 거지,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중부와 남부에 있었던 소국들을 통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요거는 변환대지는 이제 가야로 보시면 돼요. 자,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옥저. 그 다음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한 나라는 연맹왕국 중 부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진은 경상북도 고령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이 나라의 지산동 44호분입니다. 으뜸 돌방을 중심으로 해서 30여 개의 순장 돌 덧너를 확인할 수 있는데 순장의 실체가 확인됐다. 이렇게 나왔죠. 자, 대표적인 키워드에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경상북도 고령이고 그 다음에 지산동 고분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나라는 바로 대가야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제 금관가야랑 대가야가 가야 쪽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제 요 금관가야의 경우에는 이제 김해 지역, 경남 김해 지역이고 그 다음에 대성동 고분군이에요. 그 다음에 요 대가야는 경북 고령 그리고 지산동 고분군. 그 뭐 시험에 한능검에서 출제된 적은 거의 없지만 이제 아라가야가 이 다음 이제 연맹 나라라고 보면 되는데 이 아라가야의 경우에는 경남 함안 그리고 말이산 고분군 요게 이제 유명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문제는 지금 대가야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대가야에 대해서는 이제 대가야만의 독자적인 내용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후기 가야 연명을 주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 광개토 대왕의 그 신라를 도와서 왜를 격퇴한 이 사건 이후로 금관가야가 쇠퇴를 하면서 후기 가야 연명을 대가야가 주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흥왕 때 복속이 된 거예요. 이 금관가야는 법흥왕 때 복속이 됐고 대가야가 마지막으로 진흥왕 때 복속되면서 가야 연맹이 이때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진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다. 요건 이제 백제가 먼저 멸망하고 뒤이어서 고구려도 멸망을 했죠. 자, 대가들이 사자, 조이, 선인을 거느렸다. 요것도 고구려예요. 이제 이런 식의 그 직제로 뭐 사자, 조이, 선인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장관으로는 욕살, 철여근지 이런 직제가 있었다라는 게 고구려입니다. 자, 요 진대법의 시행 역시 고구려예요. 요건 이제 고국천왕. 요 왕까지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신라인데 요 신라의 시기 중에서 특히 상대, 그러니까 그 통일 이전 시대였는데 요게 이제 그 김씨만이 왕위를 계승하게 그 체계가 만들어진 시기가 뇌물마립간 제위 시기예요. 신라에 침입한 왜를 광개토 대왕 군대가 격퇴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때는 고구려의 영향을 좀 받았을 걸로 보여요. 자, 4번 가겠습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범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가 필사적으로 항전하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왕이 병사를 이끌고 물러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고구려 왕 사유가 아니죠. 자, 고구려 왕 사유가 맞아 죽었다.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고구려 왕 사유는 그래서 이분 저 고국 원 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그러니까 고국 원왕을 죽게 만들었던 그 왕, 따라서 백제의 근초고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 이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태자가 근구수왕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 나왔던 적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 보시면 고구려 왕 거련이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한성을 포위하였다. 왕은 상황이 어렵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으로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는데 고구려 병사가 추격하여 왕을 살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왕은 이번에 고구려 왕 거련에게 죽게 되는 왕이죠. 백제의 그 계로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구려 왕 거련은 당연히 장수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서 말하는 거는 백제의 입장에서는 한성이 함락되는 그 시기라고 보면 되겠고, 고구려는 이제 한강을 장악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가는 그 고국 원왕의 그 전사. 그래서 이제 이건 백제의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침공한 걸 말하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한성이 함락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이제 근초고왕 제위시기이기 때문에 4세기. 그 다음에 한성이 함락되는 거는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5세기. 이렇게 됩니다. 자,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 이때 이제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고국 원왕이 전사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수림 왕이 즉위해요. 고국 원왕의 태자였습니다. 그리고 소수림 왕이 개혁 정책을 율령 불교 태학 이렇게 펼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국 양왕 시대를 거쳐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시대가 와요.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 이 한성 함락이 장수왕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구려의 왕조 기준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백제의 입장에서는 이제 근초고왕이 끝나고 나면은 그 사이에 4세기 말에 침류왕 시기에 불교를 수용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불교 수용은 지금 백제의 불교 수용은 선제였고요. 대신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공격하였다. 이게 이제 광개토 대왕 제2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광개토 대왕이 백제 공격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 광개토 대왕 시기에는 한강 이북 지역까지 고구려가 영토로 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정에서 백제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한 거는 6세기이기 때문에 나 뒤의 일이에요.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이 계로왕이 죽게 되면서 문주왕이 바로 왕에 오르죠. 그래서 바로 단행한 게 웅진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직후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고구려의 태조왕이 옥저를 복속시켰다. 이거는 1세기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신라에 대항하였다. 이거는 이제 7세기. 요거는 이제 그 여제 동맹 혹은 십자 동맹이라고 불러요. 그 여제 동맹이라는 뜻은 알 겁니다. 이게 그 여제,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동맹을 맺었다 이거고, 십자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구려가 있고 여기 백제가 있고 여기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대충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당나라. 그래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이렇게 맺었다 해가지고 십자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7세기에 그 신라가 이제 뭐 삼국을 통일하려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고구려랑 백제가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 뒤의 일이에요. 자, 5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도교는 삼국시대에 전래되어 우리나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백제의 도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 기획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자, 백제의 도교 문화랑 관련된 유산을 찾아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여기서 백제의 도교 문화 있는데, 도교 문화를 몰라도 이 보기 4개 중에 백제의 문화유산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니은과 리을인데, 요게 이제 산수무늬 벽돌. 이 도교적인 그 내용이, 이 도교적인 양식이 들어간 이 무늬가 이 산수무늬 벽돌이요. 이게 백제의 유산이고, 이 리을에 있는 건 너무도 유명한 금동 대향로입니다. 이 금동 대향로의 경우에는 이제 도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불교 문화도 같이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혼합이 돼 있는 그런 향로인데, 이거는 이 사진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직접 가서 봐야 정말 멋있다.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에 있는 거는 이제 가야에서 나온 그 철제 판가봇이에요. 이제 철제 판가봇. 이제 가야가 철기 문화가 워낙 발전했다 보니까 이제 판가봇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디귿에 있는 거는 요건 고구려의 유산이고, 중요하죠.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이름까지 정확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어요. 다만 이 불상이 이제 요 광배 뒷부분에 연가 7년이라는 연호가 있어서 고구려의 불상이라는 걸 특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이거 고구려 거다, 이렇게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니은과 리을인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6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왕의 이름은 명능이니 무령왕의 아들이다.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일을 처리함에 결단성이 있어서 무령왕이 죽고 왕이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왕이 신라군을 습격하고자 몸소 보병과 기병 모두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다.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싸우다가 혼전 중에 왕이 신라군에게 살해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령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제의 왕이고 신라군에게 살해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왕은 백제의 성왕입니다. 자, 백제의 성왕이 살해되었다. 이게 이제 관산성 전투에서 있었던 일이죠.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한강을 수복을 했는데 신라가 약속을 깨고 한강 유역 전부를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성왕이 관산성 전투를 벌인 건데 여기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성왕에 대해서는 업적이 꽤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나라의 이름을 남부여로 고쳤다.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비천도,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남부여. 이제 요 백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여의 그 후손들이다라는 정통성을 이제 조금 더 확실히 하고 싶었던 이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사비를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라는 게 성왕 시기의 일입니다. 자,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무왕이에요. 자, 뭐 미륵사지 석탑 역시 같이 기억해 주셔야겠죠.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라는 이 왕은 침류왕입니다. 아까 근초고왕 나왔을 때 잠시 말씀드렸네요. 자, 신라를 공격하여 대하성을 점령하였다. 의자왕입니다. 자,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 역사서 편찬 백제 시기에는 박사 고흥이 이제 서기를 편찬. 요거는 근초고왕. 요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의 유적을 찾아서 해가지고 러시아 연해주 콕샤로프카 성 일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온돌 유적이 있대요. 자, 고구려 계통의 온돌 시설과 토기 등이 발굴되었다. 자, 이러한 유적 유물은 해동성국으로 불린 가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음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동성국에서 바로 나오네요. 발해입니다. 사실 이제 뭐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우리 이제 문화유산이 발굴됐다 그러면 그거는 발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고구려보다 발해가 영토가 훨씬 더 넓었고 특히 발해는 그 연해주 지역까지 전부 다 이제 지배권에 뒀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계통의 온돌 시설이 나오게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발해에 관련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도 어렵지가 않네요. 3번입니다.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추었다라는 게 발해의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죠. 이제 뭐 해동성국이라든지 오경 15부 62주, 그 다음에 대조영이 건국했다. 이런 거는 이제 쉬운 편이고, 이제 중앙관제로 가끔 출제되는 게 삼성 육부제를 채택했어요. 이게 당나라의 영향입니다. 이 삼성 중에 특히 정당성이 있는데 이 정당성에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다. 이 정당성이 이제 그 삼성 중에서도 국정총괄 부서였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서적 관리기관인 문적원, 그 다음에 관리를 감찰했던 중정대, 그 다음에 유학을 가르쳤던 대학교 주자감, 이런 기관들까지는 기억을 해두셔야 이제 발해 관련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방 간 감찰을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가던 그 문무왕이에요. 자,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22담로를 설치하였다. 요거는 이제 백제의 무령왕 대표적인 업적이죠. 집사부에 13부를 두고 행정 업무를 분담하였다. 요거 신라의 직제입니다. 다만 이 집사부는 나중에 가서 이 집사부가 저 왕의 그 비서기관이에요. 왕명 출납기관인데 신문왕 시대에 가면은 진골 세력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 집사부 권한을 강화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상수리 제도를 시행했던 이 나라도 역시 신라입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종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전남 화순 쌍봉사에 있는 국보제 57호 철감선사의 승탑입니다. 자, 승려의 사리를 봉하는 승탑은 이 종파가 수용된 이후 9세기부터 유행했고
도의선사가 가지산문을 개청한 이래 구산선문을 형성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구산선문이에요. 9개 명산에다가 절을 세웠다 이겁니다. 이 구산선문 하면 나와야 되는 이 종파는 선종이에요. 이제 당나라로부터 통일신라 시대 때 당나라로부터 들어왔던 종파로서 참선과 수행을 중시하는 종파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통일신라 쪽에 그 9세기부터 유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신라 하대에 유행했다 이겁니다. 왜 유행했냐면 말씀드렸듯이 선종에서는 참선이나 수행을 중시하기 때문에 글자를 알아야만 공부할 수 있는 교종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이 편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종교를 이해하기가 편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신라 하대에 특히 그 서민들 사이에서도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당시 성장하던 호족 세력들이 이거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선종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면 승탑입니다. 이 철감선사도 선종 승려로서 유명하신 분이지만 승탑, 이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탑은 부처님의 살이나 말씀을 넣어놓는 거였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승탑이니까 스님의 사리를 봉안했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선종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스님들은 선종 승려들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역시 사리가 나올 수 있었고 그걸 봉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다른 시험에서 선지로 이 도의선사, 요 분이 이제 채징이에요. 채징이 가지선문을 개창했다. 뭐 이런 게 그 선종 관련된 선지로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정답은 나와요. 써놓지는 않았지만 선종은 참선과 수행을 이제 위주로 했던 종파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교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족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글자를 알고 경전을 읽어야만 교종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귀족 중심의 그 종파였고, 이 선종은 그렇지가 않았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고 내세에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을 가진 종파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일반 서민들 많이 믿게 됐고 호족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동경대전을 경전으로 삼았다. 이거는 동학. 당군을 숭배의 대상으로 한 거는 이제 대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대성전을 세워서 성현의 제사를 지냈다. 이 대성전은 저기 서원이나 아니면 성균관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유교예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하였다. 역시 동학입니다. 천도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9번 갈게요. 자, 가에 해당하는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와 무릉은 거리가 멀지 않은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 자, 우상국에 복속됐고 뭐 세종실록 지리지가 있는데 여기에 안용복 일본 도해가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하고요. 가가 울도군의 관할이다. 이게 이제 울릉군입니다. 그 다음에 울릉과 가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됐다. 동국문헌 비고에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이 가라는 섬은 바로 독도입니다. 자, 독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하나는 그 대한제국 칙령 41호.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영토로 명시가 됐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쓸게요. 일제가 러일 전쟁 중 일본 영토로 불법 편입했어요. 저 일본의 그 시마네현 거기 영토로다가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편입을 했던 곳이 독도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한데, 이제 제가 칙령 41호를 안 쓴 건 정답에 있기 때문이죠. 5번입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관할 영토로 명시가 되었다라고,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몽골이 항전할 때 임시 수도였다. 이 강화도죠. 정리학 전이 자산 어보를 저술한 섬이다. 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흑산도입니다. 하멜 일행이 필요했다. 제주도.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파했다. 이거 병인양요 때죠. 강화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밑줄 그은 선종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죄송합니다. 자, 진성왕 즉위 5년에 선종은 죽주의 적괴 기원에게 의탁하였다. 기원이 업신여기고 잘난 참을 예우하지 않았다. 선종은 답답하고 스스로 불안해져서 몰래 기원 휘하의 원이 신원과 결혼하여 친구가 되었고 임자년에 북원의 도적 양길에게 의탁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선종은 아까 나왔던 그 종파 말하는 건 아니죠. 자, 이게 이 본문이 조금 어렵기는 하네요. 예. 여기서 이제 선종이라는 건 그 승려의 본명을 뜻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게 승려인데 그걸 몰랐다 치더라도 일단 적괴 기원에게 의탁했대요. 근데 이제 뭐 기원은 예우하지 않았고 이제 원해나 신원과 결혼하여 친구가 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북원의 도적 양길에게 의탁하였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선 도적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요 양길은 북원, 그러니까 지금의 원주 지역의 대호족이었어요. 이 양길 휘하로 들어가서 양길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기 세력들을 키워가지고 이게 이제 양길보다 더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양길하고 한판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양길 부대의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한반도 중부, 그러니까 강원도랑 그 경기도, 황해도 일대까지를 이제 완전히 자기 세력으로 장악하게 되는 그런 분이에요. 바로 궁예입니다. 후고구려를 세운 분. 근데 이 궁예가 이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북원의 호족 양길에게 의탁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후에 이제 그 북원만큼이나 큰 지역, 명주를 굴복을 시켜요. 강릉 지역입니다. 그 명주를 자기 손안에 넣으면서 세력이 급격하게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강원도랑 그 경기도, 황해도 지역까지. 그래서 이제 이 황해도 지역을 장악하던 과정 중에 이제 왕건을 휘하로 받아들이게 됐다. 뭐 이런 것도 나오게 되죠. 어쨌거나 요거는 이제 알 수 있는 게 북원의 도적 양길에게 의탁하였다라는 거에서 궁예,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궁예라는 사실을 알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알아냈다면 정답은 금방 나와야 됩니다. 5번이에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이게 그 궁예입니다. 후고구려에서 했던 일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다면 광평성.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 설치해가지고 여러 정치기구 마련했다. 이게 선지로 많이 나와요. 자, 김음돌 등 진골 세력을 숙청하였다. 이거 신문왕이죠. 그 다음에 고창 전투에서 고려에게 패했다. 그리고 금성, 경주입니다. 경주를 습격해서 경의왕을 죽게 하였다. 이때 이제 경순왕 김부를 왕에 올려요. 그리고 금산사에 유폐된 후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이 세 개의 내용은 모두 후백제의 견훤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 11번부터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